네. 제가 오늘 이제 박혜진 스폰서님하고 같이 함께 할 이제 강의는요, 아직, 네. 세트니크 뉴트리션 레이저 L400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탈모라는 거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사진에 깜짝 놀라셨죠? 이병헌과 누구죠? 이봉주. 같은 70년생이고, 옆에 보시면 그 이재훈님과 또 김정은 두 분이 84년 동갑이세요. 그러니까 리더님들 어떠세요? 이 84년이면은 김정은 저보다도 사실 2살이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조금 그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많이 가셨나 이런 생각도 속으로 조금 했었던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이병헌은 지금도 늙지 않아요. 굉장히 젊죠. 그래서 언제 봐도 설레는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봤을 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보통 10년 이상쯤은 거뜬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들 이제 젊게 살고 싶은 로망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쵸? 지금 나이보다는 항상 우리는 동안내모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당장 이제 머리숱이 많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집은 뭐 유전인자가 없어. 이렇게 보통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도 그랬었어요. 저희 집에도 대머리가 없고 그랬는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한두 달 만에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탈모의 진행 속도는 정말 빨라서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꾸준하게 항상 내가 머리숱이 많을 때 내 머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면 물론 타고나는 건 있어요. 근데 타고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늙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이제 우리가 화장품도 좋은 걸 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얼굴이 18살 때 얼굴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많이 늙었었겠죠. 근데 이런 관리를 통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지를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음. 우리가 이제 가까운 그 브랜드 센터에 가시면요. 그 무료로 그 테스트를 해줍니다. 탈모 두피 테스트를 받아보신 리더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고, 이제 좀 이렇게 정교하게 해주는데, 이따 2부 강의에서 이제 저희 혜진 스폰서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사진들을 보고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제 브랜드 센터가 너무 멀어서 탈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까지 머리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모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 사항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1번, 가족, 친가, 외가, 조부모, 부모, 형제 중에 머리숱이 적거나 대머리가 있다. 2번, 보통 사람보다 가슴이나 턱, 팔, 다리 등에 채모가 많고 굵은 편이다. 세 번째, 두피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한 편이다. 만져보세요, 이렇게. 내 두피를 지금. 내 머리 속이 딱딱하냐, 말랑말랑하냐,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살살 잠이 오시는 분들, 좀 눈도 동그랗게 뜨시고, 잠도 깨시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정수리가 종이같이 팽팽하고 당겨지는 느낌이 있다. 나는 항상 여기 두피가 당겨. 뭔지 모르게 좀 아파. 이런 느낌. 자, 다섯 번째, 두피가 따갑고 예민해요. 항상 이렇게 내가 두피를 만져봤을 때 어디가 상처가 난 것 같고 쓰라리 없기도 하고 뾰루지가 자주 나고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앞에를 봤을 때 항상 두피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이런 분들. 자, 여섯 번째, 머리가 자주 가렵고 비듬이 많다.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죠. 긁적긁적. 저도 그랬어요. 자, 일곱 번째, 최근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머리숱이 없어 보인다. 열 번째,
두피에 기름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성분들 머리가 짧잖아요. 여자분들은 괜찮은지 베갯잎 보시면 굉장히 누래 있어요. 그 부분만. 그래서 베갯잎을 자주자주 빨아야 되고 지금 이제 사춘기 소녀 애들 있으신 분들 보면은 베갯잎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저는 빠는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리워시 뿌리고 계속 이렇게 바꿔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막 머리가 여기 앞머리가 막 기름 때문에 막 이렇게 해서 어쩔 때나 이렇게 앞머리만 이렇게 감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풀지를 못하는 성격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자, 12번째. 피로를 자주 느끼고 목과 등 근육이 뻐근하며 잘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어깨가 굉장히 딱딱한 분들 있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위로 혈액이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깨까지도 몸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번째가 평소 헤어젤과 스프레이 등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요 밑에만 이렇게 뭘 바른다던가.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짧아서 왁스를 바르거나 왁스 위에다 스프레이를 뿌리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회사를 출근하신 분들. 근데 그게 머리를 감아도 사실은 잘 안 빠져요. 근데 나는 이제 두피에다가 잘 안 발라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손이 가거든요. 머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주 그렇게 스타일링을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14번째, 염색을 자주 하는데 특히 새치머리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멋내기 염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뭐 많게는 6개월에도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새치 염색은 어때요? 굉장히 자주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일찍부터 이제 새치가 생겨가지고 한 열흘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 두피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따갑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성으로 이제 그 약해졌을 때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탈모가 심해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15번째,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16번째, 면류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즐기시는 분. 나 오늘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어. 그래서 냉면을 좀 먹어야 되겠어. 그죠? 국수 먹어야 되겠어. 그러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그렇게 자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오는 날 우리가 부침개를 먹고 싶다든지 짬뽕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막 갑자기 그런 생각 들지요. 네. 근데 자제하셔야 됩니다. 17번째, 해조류와 채소, 과일을 거의 먹지 않아요. 그런 분들. 자, 18번째, 매일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19번째,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그나마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2개를 또 세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탈모에 유의하셔야 된다. 그러면 다 체크들을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자, 5개 이하다. 그러면 아직은 안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탈모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 5개에서 8개 정도 된다. 네, 아직은 안전합니까? 김성민 리더님, 네, 다행입니다. 네, 5개에서 8개 탈모 초기 증상입니다. 빨리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탈모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두피 관리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기에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난 8개 이상이다. 19개 중에서 8개 이상. 그러면 탈모가 이미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후 전문적인 탈모를 받아야 돼. 탈모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게 지금서부터 제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다 이제 꼬집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보통 이제 샵에 가셔서 관리를 받으시면 최소 1회에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1회. 그래서 10번만 받아도 막 100만 원을 넘기죠. 제일 싸도. 그래서 그렇게 관리들을 하시지 않으려면 우리 집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고를 때 값이 제일 싸고 매일매일 쓰는 거죠. 우리가 경피독 때문에. 그래서 그 경피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님들. 그래서 어떤 샴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샴푸를 고르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좋은 샴푸를 선택하려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약산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합니다. 너무 비싸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좀 자세하게 어떤 게 약산성이냐. 4.5에서 5.5 pH 기준입니다. 그래서 4.5에서 5.5 pH가 약산성, 내 피부에 딱 알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샴푸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고, 그 약산성을 왜 그럼 쓰셔야 되냐면 피부 보호막을 벗기지 않아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만들지 않고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모낭충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파마 안 하시는 분 없죠? 염색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자연인 상태로 그냥 사신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샴푸만 하면 되는데 나는 좀 멋을 내야 돼서 파마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미용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면 분명히 모낭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약산성인 샴푸를 고르셔야 된다. 두 번째가 천연 이제 계면활성제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샴푸의 구성 성분은 일반적으로 물이 50%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30%, 그 굉장히 큰 비중을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계면활성제는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이나 눈의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피의 항상성과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모발을 약화시키거나 탈모, 비등과 건조, 가려움, 발진, 모낭령의 위험성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제 그 미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샴푸가 굉장히 독하다는 거를 미리미리 되게 알았었어요. 아마 이제 그 미용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느끼셨을 건데 하루에도 샴푸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은 제 손가락에 피부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기름기가 쪽쪽 빠진다. 피부가 막 이렇게 아토피가 생기고 이게 쪽쪽 갈라지는 현상들도 미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한 분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성 질환에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첫애가 이제 딸아이인데 딸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제가 골랐습니다. 바디 샴푸라든지 헤어 샴푸라든지. 네, 죄송합니다.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샴푸를 좀 기준을 항상 약산성과 천연 계면활성제를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진짜 지금 한 14살인데 14년째 태어나면서 여지까지 약산성과 천연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는 제품은 단 한 번도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저한테는 또 있고요. 자, 세 번째가 그러면 다 좋아요. 약산성과 천연 계면활성제 들어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면 어때요? 쓰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샵에서 일을 할 때 샴푸의 가격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갔다. 그러면 두피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염색도 못하고 파마도 한번 하면 머리가 다 뒤집히고 이러신 분들은 샴푸를 좀 추천해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천연 계면활성제를 추천해 드리는데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요만한 사이즈가 보통 3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적지만 단백질 샴푸다, 뭐 무슨 샴푸다, 뭐 이런 굉장히 탈모 샴푸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10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이제 그 샴푸들을 추천해 줬을 때 정말 그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 샴푸를 구매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트니크를 보고서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해? 대용량도 진짜 저렴하죠. 탈모 샴푸 써도 혼자 쓰면은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쓸까요? 남성분들은 한 통 가지고 1년 쓰시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한 2통 많이 써봤자 뭐 3통 쓰시나요? 저는 샴푸 되게 많이 쓰는데도 굉장히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샴푸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리더님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콜라겐의 변화인데요.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대 이후부터요. 콜라겐 생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5살 이후부터는 조금씩 늙어간다. 꽃다운 나이는 그때부터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40대 이후에 갑자기 이제 아프다.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콜라겐이 갑자기 50%가 이제 급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늙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었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콜라겐이 왜 중요한가요? 콜라겐은요, 몸속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인체의 피부 연골, 혈관, 뼈, 머리카락 등 신체 내에 대부분 존재해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부 진피층의 70에서 80% 이상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름이 생기고 늙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막 먹는 콜라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를 뭘 먹었어요?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려면 단백질을 정말 많이 먹어야 돼. 라고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라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뭐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콜라겐들이 나오지만 왜 뉴트릴라이트의 이 트루 콜라겐이 좋으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거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누카 사과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누카 사과 추출물은 아름다운 모발의 비결을 만들어주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여신들도 탐낸 아누카 사과라고 합니다. 아누카 사과입니다. 아누카. 자, 탐스러운 머릿결과 빛나는 피부를 선사해요. 다들 빛나는 피부와 늙지 않는 얼굴, 팽팽하고 머릿결이 막 반짝반짝 전지현처럼 막 휘날리면서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준답니다. 지금 이 소리 들으니까 바로 트루콜라겐 하나 딱 털어 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먹었는데 아침마다 챙겨 먹는데 다른 건 안 먹어도 참 요즘 분들은 콜라겐 정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늙지 않고 싶어서. 이제 사과에는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A, 또 B, C와 모발 성장을 돕는 프로시아디닌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아누카 사과는요, 프로시아니딘 함유량이 다른 품종 사과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수합니다. 새로운 모발이 자라도록 돕고요.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눈부신 머릿결을 만들어줍니다. 네. 저희 거는 이제 베리솔 콜라겐의 젤리타입 100% 자연유래 저분자 베리솔 원료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젤리타 회사라는 건 뭐냐면 베리솔 콜라겐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럼 베리솔이란 또 뭐냐? 젤리타의 고유의 효소 분해 공법으로 생산되는 원료예요. 그래서 젤리타에 등록된 고유 상표입니다. 등록된 고유 상표. 젤리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베리솔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체 적용 시험에서 피부와 모발에 효과를 얻은 것이 이 원료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콜라겐의 이 원료가요, 뭐냐면 동피, 돼지 피부, 그다음에 피씨, 그다음에 물고기 피부, 우피, 그다음에 소 피부죠. 구성 아미노산을 분석하여 비교한 실험에서요. 구성 아미노산 19개의 구성 비율이나 함량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돼지 껍데기 같은 거 드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일부러 안 늙으려고. 예전에 TV 보시면 돼지 껍데기를 주식으로 삼아서 갈아서 먹고 막 그걸 막 볶아서 먹고 막 피부에 막 갈아서 붙이고 막 이러신 분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돼지 껍데기를 구해서 하지 않아도 그것도 이제 저분자가 아니고 또 고분자기 때문에 저분자인 저희 트루콜라겐을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오히려 가격 면에서도 좋고 또 간편해서 많이 드시면서도 그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시면 또 판토블렌드가 또 저희 거가 나왔죠. 트루콜레간과 이 판토블렌드가 이 탈모 방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고. 먹는 거에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르는 거에 양보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먹는 것도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판토블렌드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몸은요, 다양한 작물이 자라는 토양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여 보다 건강하고 풍성한 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판토블렌드는 바이탈 에너지 충전에 필요한 핵심 성분을 고함량으로 배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판토텐산, 비오틴, 티아민, 아연, 셀렌, 크롬, 엽산 등의 주원료와 함께 맥주 효모인 타우린, 아세로라 추출물, 11가지 아미노산 등의 풍부한 부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맥주 효모 굉장히 탈모에 좋다고도 많이 나와요. 방송에 보시나요? 그러면 나는 좀 맥주 효모를 먹고 싶어라고 하시잖아요. 이 판토블렌드 안에는 여기 안에 다 맥주 효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맥주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머리숱이 많고 탈모가 오지 않아서 뭔가 해서 봤더니 그 맥주의 효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도 맥주 효모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맥주 효모 드시는 분들한테 이 판토블렌드를 같이 이렇게 챙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 판토블렌드 같은 경우에는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요,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많이 드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탈모가 많이 진행됐어. 부족해. 그러면 많이 배부르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배고픈데 조금 넣어주면 화가 나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많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또 일부 강의는요, 벌써 끝났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되고, 아쉬운가요? 아쉬우시다면 하트 발사. 잠이 깨고 계신지, 졸고 계신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부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요. 네, 광고 보고 2부 강의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널 고정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